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중추신경계 대뇌에 이어서 중추신경계의 2대장, 척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 자, 척수는 전에 말했다시피 물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네가 생각하는 물은 골수야, 뼈 안에 있는 물. 얘는 뼈 안에 있는 신경 다발이야. 이거야, 이거. 이 신경 다발을 우리는 척수라고 불러요. 척추는 알지, 등뼈. 그 등뼈 뒤쪽에 이런 신경 다발이 있다고. 이게 척수야. 자, 이 척수 같은 애는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해주는 중추신경의 애예요. 그래서 연수에 이어져 척추 속으로 쭉 뻗어있는 신경다발을 척수라고 부르고, 척수도 전에 배웠던 그 대뇌처럼 이 바깥 부분이 있고 안쪽 부분이 있어. 바깥 부분 뭐라 불렀어? 겉질이라 불렀지? 안쪽 부분 뭐라 불렀어? 속질이라고 불렀어. 자, 대뇌도 겉질과 속질이 있었는데 겉질의 색깔이 어땠어? 겉질이 회색질이었어. 속질이 백색질이었고. 왜 그랬어? 회색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경 세포체가 있으니까.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부분이 조금 더 어두운 회색질을 띈다고 했었죠. 여기 척수를 확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자, 이 척수, 여기 그려진 이 주황색, 요게 척수야. 척수를 확대해서 그려보면 얘도 똑같이 이 겉부분과 속부분이 구분이 되는데, 겉부분은 얘는 상대적으로 밝은 백색질, 속질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회색질을 띠더라. 이 회색질을 띠는 이유가 뭐다? 신경세포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신경세포체들이 모여져 있는 게 이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는데, 여기 신경세포체 보이지? 여기도 신경세포체 보이지? 연합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이 속질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운동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이 속질에 위치하고 있는 거. 이 신경세포체들 때문에 이 척수의 속질은 회색질을 나타낸다고. 그림으로도 여기 확인되죠?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중요한 부분, 척수에서 중요한 부분, 겉질과 속질, 색깔 구분하기.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속질이 무슨 색이다? 회색질이다. 반대로 축삭 돌기가 모여있는 겉질은 백색질이다. 대뇌와는 어떻다? 정반대다. 문제로 되기 좋겠지. 대뇌와 척수는 정반대니까. 약간 헷갈릴 거 아니야. 이게 헷갈릴 것 같으면 이 그림을 외워버려. 이 그림이 정말로 중요하거든? 여기에 사실 척수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는 거야. 너희들이 척수에서 알아야 될 내용. 이 그림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려. 니네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넣어놔. 그러면 문제 푸는데 되게 많은 도움 될 거예요, 진짜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겉질과 속질 색깔 구분하기. 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너희들이 조금 더 헷갈릴 만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거든? 자, 척수를 보자. 척수를 보면, 이 척수는, 척수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럼 이 부분에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 얘는 중추니까? 당연히 이 중추신경에 말초신경들이 연결이 되어 있겠지? 근데 말초신경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뭐였어? 이제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이었잖아? 그치? 그럼 감각신경도 연결되어 있을 거고, 운동신경도 척수에 연결되어 있을 거야. 근데 얘들이 연결되어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들은 다 척수에 등 쪽으로 들어가요. 등 쪽. 이 등 쪽이 무슨 말이냐면
척수가 위치한 곳을 보면 척수는 결국은 척추의 뒤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척추가 등 쪽에 있어, 배 쪽에 있어? 등 쪽에 있지. 절대적인 위치를 보면 어찌됐건 등 쪽은 등 쪽인데 이 척수의 뒤쪽 부분이 좀 더 등 쪽일 거고 척수의 앞쪽 부분은 배 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척수의 등 쪽과 척수의 배 쪽 이렇게 부르는데 척수의 등 쪽은 쉽게 말하면 뒤쪽인 거고 척수의 배 쪽은 쉽게 말하면 앞쪽인 거야. 척수의 앞과 척수의 뒤. 근데 이 척수에 연결된 감각신경 다발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 등 쪽으로 들어간다. 척수의 뒤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후근이라고 불러요. 후근. 뒤후짝 써서. 반대로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다 척수의 어느 쪽으로 나와야 돼? 그치, 배 쪽으로 나와야 돼. 척수의 배 쪽은 쉽게 말하면 앞쪽인 거고 앞쪽이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 전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 다발을 우리는 후근이라고 부르고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신경 다발을 우리는 전근이라고 불러요. 약간 생소한 개념이지? 척수의 등 쪽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 다발을 뭐라 부른다? 후근이라고 부른다. 등 쪽이니까 등이니까 후근. 배 쪽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신경 다발을 뭐라 부른다? 전근이라고 한다. 감각신경 다발이니까 얘는 다 구심성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운동신경 다발이니까 얘는 다 원심성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그래서 척수에는 감각신경 다발과 운동신경 다발이 연결되어 있는데 감각신경 다발의 역할은 감각 정보를 넣어주는 거고 운동신경 다발의 역할은 운동 명령을 밖으로 빼주는 거야. 모든 감각 정보들은 감각신경을 따라서 등 쪽으로 들어가서 운동 명령이 다 어디로 나온다? 배 쪽으로 나온다. 모든 신호의 흐름이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온다 라는 게 중요한 거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척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척수에 감각 정보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감각 정보가 들어가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운동 명령이 빠지는 것도 누구나 다 알 거고 운동 명령이 들어가고 감각 정보가 빠져나오진 않잖아. 이러한 흐름 자체는 알겠지. 그래서 감각 정보가 들어갈 때 어디를 따라 들어간다고? 등 쪽으로 들어간다고. 등 쪽. 척수의 등 쪽. 척수의 등 쪽이니까 뒤를 말하는 거니까 후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척수의 배 쪽으로 운동 명령이 나온다. 배 쪽은 앞쪽이니까 전근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후근은 감각신경 다발, 척수에 연결된 감각신경 다발을 의미하고 전근은 운동신경 다발을 의미한다. 그래서 전근과 후근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전근과 후근. 등 쪽이냐, 배 쪽이냐, 등으로 들어가냐, 배로 들어가냐, 이런 걸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너희가 생각하는 배는 어떤 거야? 나오는 거야. 우리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배는 들어갈 수 없어. 나오는 거야. 배는 평평할 수 없어. 배는 나오는 거야. 배꼽.
배는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니까 뭐야? 운동 명령을 옮기는 애들이겠지? 운동 명령은 나오는 거잖아. 감각 정보는 들어가는 거고 운동 명령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 정보는 배로 나오는 거야. 배로. 배가 나오는 거니까. 되게 얼토당토 않지? 이렇게라도 외우라는 소리야. 운동 명령은 배 쪽으로 나오는 거야. 배 쪽은 앞쪽을 의미하는 거니까 배와 등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 어디가 앞이야? 배가 앞이지. 그러니까 앞 전자 써서 전근이라고 불러. 운동신경 다발. 배는 나오는 거다. 우리의 똥배는 항상 나와 있는 것처럼 배는 나오는 거야. 배는 나오는 거다.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배는 나오는 거니까 모든 운동 정보는 배 쪽으로 나온다. 배는 나오는 거다. 전근. 운동신경 다발을 의미한다. 전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척수야, 척수.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말초신경은 이렇게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었죠.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말초신경들을 전근이냐 후근이냐를 구분하는 거야. 뇌에 연결되어 있는 이 뇌신경들을 전근이냐 후근이냐 구분하지 않아.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것만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 아래만 보는 거야, 척수는. 척수를 공부할 때는 목 아래만 생각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목 아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각 정보는 어디로 들어간다? 척수의 등 쪽으로 들어간다. 척수의 등 쪽을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를 지난다고 설명한다고? 그치, 후근을 통해 들어간다. 후근은 감각신경 다발이야. 반대로 목 아래에서 움직이려는 모든 반응 명령들, 목 아래 똑같이 반응 명령은 척수의 어디로 나온다? 배 쪽으로 나온다. 배 쪽으로 나온다. 배 쪽은 어디다? 앞쪽이다. 그래서 이거 전근이라고 부르고 이 전근은 운동신경 다발이야. 다발. 다발이 아니고 다발. 그러니까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 다발 후근이라 부르고 척수에 연결된 운동신경 다발 전근이라고 부른다. 이걸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설명을 해볼게. 척수로 들어가는 모든 감각 정보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 등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배를 찔렀다. 배를 콕 하고 찔렀어. 그럼 여기 있던 이 정보가 생겼겠지. 감각 정보가. 찔렀다는 그 자극. 그럼 이 자극이 곡장 이렇게 척수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뇌 쪽으로 이동하면 좋겠는데, 우리 몸의 그 설계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곧장 척수의 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척수로 들어가는 길은 어디밖에 안 나 있는 거야? 등으로밖에 안 나 있는 거야. 배 쪽으로 이렇게 곧장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정보가.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살짝 이렇게 돌아서 가야지. 다시 돌아서 이렇게 등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감각 정보가. 애초에 이렇게 곧장 스트레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길이 안 뚫려 있어. 감각 정보가 들어가는 길이. 무조건 들어가려면 등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등을 찔렀어. 등을 찌르면 어떻게 돼? 등을 찌르면 곧장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등 쪽으로 길이 나 있으니까. 근데 배를 찌르면 배에 있던 정보는 곧장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 배 등 쪽으로 딱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는 감각 정보. 오케이? 그럼 반대로 나오는 길을 생각해봐. 뇌에서 배를 움직여 보세요 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럼 배를 움직여야 되니까 일단 이 신호가 이렇게 내려왔겠지? 배를 움직인다는 반응 명령은 이렇게 바로 곧장 나올 수 있겠지. 배 쪽으로. 어찌됐건 운동 명령이 나오는 길 자체가 앞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근데 등을 움직여 보세요라고 했어. 등을 움직여 보세요라고 하면 곧장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렇게 곧장 나올 수가 없다고. 그 반응 명령이.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일단은 배 쪽으로 나왔다가 등 쪽으로 이렇게 신호가 가야 된다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쌤한테 찾아오세요. 감각신경은 후근이라고 부르고 운동신경은 전근이라고 부른다. 척수에 연결된 감각신경 다발 후근, 척수에 연결된 운동신경 다발 전근.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 지금 했던 거. 일단 얘들의 기능, 척수의 기능은 감각계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전달하고 뇌에서 뇌를 반응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다시 반사지, 반사. 반사라고 했던 거는 전 시간에 배웠어요. 무의식적인 반응, 대뇌가 관여해야 하네.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반사라고 불렀고 우린 이 반사 중에서도 중간뇌 반사랑 연수 반사 이런 걸 배웠었지. 근데 여기서는 척수 반사를 배우는 거야. 척수가 명령을 내리는. 대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에서 명령을 내려서 곧장 반응을 일으키는 거. 그걸 이제 척수 반사라고 하고 척수 반사의 예가 이 니은에 나와 있죠. 젖분비, 땀분비, 배변 배뇨, 무릎 반사, 회피 반사. 자, 무릎 반사는 뭐야? 니네 무릎 탁 치면 무릎이 사사삭 올라가는 그거 있지? 고무망치로 탁 쳤더니 쓱 올라가는 거. 그거 무릎 반사. 자, 회피 반사는 뭐야? 뜨거운 거 딱 손 대면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 손부터 떼고 보는 그런 거 이제 회피 반사라고 하거든. 이 두 개가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아무튼 이 반사들이 척수 반사다. 척수가 관여하는 반사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연수 반사는 뭐 있고 척수 반사는 뭐 있고 중간의 반사는 뭐 있는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그 밑에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를 생각해 보면 의식적인 반응은 일단 뭐가 관여해야 돼? 그치? 대뇌가 관여해야 돼. 대뇌. 대뇌가 판단과 명령을 내리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 방망이로 치는 반응. 이 반응 경로를 생각해 보자. 자극, 공이 날아오는 이 자극을 어디를 통해 받아들여? 이제 감각기. 눈으로 받아들여. 그럼 이 눈으로 받아들인 정보가 뭘 타고 들어가? 감각신경을 통해서 들어가. 근데 여기서 잘못된 내용이 있어. 뭐가 잘못됐어? 이게 감각신경은 맞지만 후근은 아니에요. 후근은 뭐야? 척수에 연결된 감각신경 다발을 말하잖아. 여기서 쓰는 지금 이 반응에서 쓰고 있는 이 감각신경은 척수에 연결된 게 아니야. 니네 생각을 해보면 눈으로 받아들인 자극이야. 이 위에서 설명을 해보자. 자, 눈으로 어떤 감각 정보가 들어왔어. 그럼 얘는 곧장 이렇게 뇌로 들어가겠지. 얘는 뇌신경이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 전근이냐 후근이냐 하는 얘들은 척수신경이야.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이야. 뇌신경을 이용할 때는 이 감각신경을 후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반대로 이렇게 빠지는 얘들 전근이라고 부르지 않지. 그러니까 이 전근이냐 후근이냐는 척수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눈으로 본 감각 정보가 곧장 이렇게 뇌로 안 들어가고 척수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동할까?
만약에 이런 이동 경로라고 하면 후근이라고 적는 게 맞지만 이런 이동 경로가 아니지. 눈으로 보면 바로 곧장 뇌로 들어가잖아, 이 정보가.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 없지. 뭐하러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럴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후근이라고 설명하면 안 돼. 감각신경은 감각신경이지만 후근은 아니야. 척수에 연결된 감각신경 다발인 후근은 아니라는 소리지. 그래서 감각신경을 따라서 중추신경인 뇌로 전달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뇌에 이제 공이 날아온다 라는 정보를 넣어줘. 그럼 어떻게 하겠어? 뇌에서 이거 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겠지?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디로 움직여야 돼? 방망이에 휘둘러야 되니까 팔을 움직여야겠지. 그럼 그 팔을 움직이려면 이 뇌가 여기다가 신호 보내주면 돼? 입에다가? 뭐 어디다 보내줘야 돼? 팔로 보내줘야 되잖아. 팔로 보내주려면 뇌에서 일단 어디로 뽑아야 돼? 신호를. 그치, 척수로 뽑아야 돼. 그래서 대뇌 다음에 중추신경인 어디를 또 거쳐? 척수를 거치겠지. 그러니까 척수는 몸을 관장하는 데야. 목 아래 부분. 대뇌는 머리를 관장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대뇌에서 모든 판단을 내리면 척수로 가는데 척수가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통로. 팔을 움직여야겠다라는 그 반응 명령을 척수를 따라서 보내겠지? 그럼 이 척수를 따라서 이동한 반응 명령은 척수의 어느 쪽으로 나온다고? 운동신경 다발이 있는 배 쪽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 이제 팔에다가 명령을 내려주겠지. 움직이게끔. 그래서 그 척수 다음에는 운동신경을 따라서 신호가 나오는데 그 운동신경 다발을 전근이라고 여기는 표현할 수 있겠죠.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거 맞으니까. 그래서 반응기, 반응명령.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나? 모르겠네. 여기가 후근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해됐으면 이 위에 있는 전근 후근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은데 이 후근을 지워야 된다는 걸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찾아오세요. 전근 후근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요것도 꼭 적어주고 척수, 중추신경 척수. 자, 그 다음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반사라는 개념은 의지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반사라고 표현한다.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기 전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걸 말해.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이걸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기에는 그때는 이미 상황이 늦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일단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겠다. 이런 의미야. 회피반사, 움츠림 반사를 보면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손을 떼는 반응.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손을 빠르게 떼잖아, 니네. 뜨거운 거 딱 되면 곧장 손부터 떼잖아? 그게 이제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야. 반사인 거지, 반사. 그런 걸 회피반사라고 하는 거고, 이 반응 경로를 보면 손, 감각기를 통해서 뜨거운 그 자극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 감각 정보가. 척수의 어느 쪽으로 들어간다고? 척수의 감각 정보는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간다? 등 쪽으로 들어간다. 등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감각신경 다발 뭐라 그런다? 후근이라고 한다. 후근을 통해 들어가. 그럼 이 뜨거운 감각 정보가 곧장 척수를 통해서 척수에서 판단을 하고 곧장 운동 뉴런으로 손을 떼라는 반응을 내주겠지. 이 운동 뉴런은 운동 명령이 나오는 거잖아. 어디로 나오는 거야? 배 쪽으로 나오는 거야. 배 쪽으로 나오니까 이 운동신경 다발 뭐라 그래? 전근이라고 해. 그래서 반응 경로가 되게 짧지? 자극이 오면 감각계를 통해서 후근을 통해 신호가 들어가고 척수를 통해서 전근으로 다시 운동명령 빼고 손을 급격하게 뗀다. 뜨거운 거 만지면 곧장 손부터 뗀다. 이런 거. 근데 니네 생각해보면 왜 이게 무의식적인 반응일까? 라는 생각 들지 않아? 니네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아 뜨거워 하면서 떼잖아. 아 뜨거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뜻이잖아.
무의식적인 반응은 니네가 그 판단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데, 아 뜨거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걸 일단 대뇌가 개입했다는 거거든. 뜨거운 걸 알아챘잖아. 니네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다 대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이걸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니네가 그 아 뜨거라는 반응이 나오는 건, 자 여기에서도 그려져 있다시피 이 뜨겁다는 이 자극이 후근을 따라서 척수로 들어가는데 척수로만 이렇게 이동하는 건 아니지. 어디로도 가. 그치? 대뇌로도 전달이 되는 거야. 이 뜨거운 자극은 척수에도 전달이 되지만 이후에 대뇌로도 전달이 된다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니네가 아 뜨거라는 라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건 대뇌가 관여하는 거 맞아. 근데 아 뜨거라는 그 생각 자체, 아 뜨거라는 그 판단 자체를 손을 떼고 나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적어져 있는 게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기 전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걸 반사라고 한다고. 뜨겁다라는 판단이 서기 전에 손부터 뗀다고. 왜? 위험하니까.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손부터 떼고 뜨겁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일단 손부터 떼는 반응 명령을 내려주고 이 감각 정보가 대뇌로 전달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뜨겁다는 그 판단과 손을 떼는 반응이 너무나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손부터 떼고 뜨겁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무릎 반사는 무릎 탁 치면 무릎이 탁 치면 발이 스르륵 올라가는 거. 고무망치로 치면 자극이 피부를 통해서 후근을 통해 들어가고 척수에서 정근을 통해 반응 면역 빼면 다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대뇌로도 물론 신호가 전달된다. 그래서 뜨겁다라는 판단을 한다. 근데 그 판단을 내리기 전부터 내 몸은 이미 손을 떼고 있다. 그래서 이걸 반사라고 볼 수 있다.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우리 반사 중추를 여러 개 배웠었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 동공반사는 중간뇌,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분비, 딸꾹질은 연수, 무릎반사, 회피반사, 적분비반사, 배변, 배뇨반사 어디? 척수. 알아야겠죠 이것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말초신경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 이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신경계라는 부분이 안 중요하진 않아.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는 부분인데 상당히 외워야 되는 양이 많은. 화이팅. 아무튼 다음 시간에 말초신경계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